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중대장 양지동 불개미 양물입니다. 자, 또 한 달이 흘렀네요. 개인적으로 계속 정신이 없고 또 바쁘고 지속적인 영상 업로드에 대한 생각은 있는데 또 사실 그런 개인적인 요인도 없어서 좀 늦어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 시점에서 구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하게 시황과 또 남해화학을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최근에 보면 난리죠, 난리. 장난이 아닙니다. 자산시장에 겨울이 왔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 사실상 코스피는 작년 6월에 3316포인트 찍고 그 이후에 하염없이 내리막이죠. 지난 21년 6월 고점에서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빠지려고 하고 있어요. 이 정도 하락이 코로나 사태 초반에 그 이후에 2년 만에 다시 나온다는 거는 정말로 상상하기가 힘들었죠. 그 정도 폭이었어요. 최근에 나스닥이 박살나면서 예측하기 힘들었던 지수까지 내려왔습니다. 단연 이유는 인플레예요. 정확히 말하면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는 공포감, 인플레가 계속되리라는 공포감과 기대. 예측이 인플레가 지속될 거라는 거. 여기서 공포와 불안감이 밀려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2년 전부터 대두되던 식량 문제. 즉, 이것은 기후변화. 그리고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유동성 공급이 인플레를 예측 이상으로 자극했고, 지금 이게 안 잡히죠. 유동성이 줄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 자, 거기에 이것들을 자극하는 러우 전쟁. 자, 러우 전쟁이 다 끝나면 모든 게 좋아질 것 같지만 그건 아마도 우리의 바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고 연준이 계속 똥포를 차고 있죠. 연준이 예측을 실패하면서 공포감이 커졌어요. 사실 전 세계적 기업 이익이나 미국의 고용률 같은 거 생각하면 이렇게까지 빠질 구간인가 싶지만은 지금 주식을 섣불리 매수하기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분할 매수 가능한 종목들은 하나씩 눈에 들어오는데 일단 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백하게 아무것도 안 하거나 덜 까지면 성공한 장이에요. 자, 보세요. 지난주에 CPI, 자, 소비자 물가가 8%대가 다시 나오면서 금리 인상이 안 먹히는, 즉 연준의 대응 실패각이 나왔죠. 그리고 떡락, 그리고 실제화된 자이언트 스텝이 나왔죠. 0.75.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면서 그만큼 연준도 상황이 보통은 넘었다. 이런 위급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시장은 악재 해소라면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주저앉았죠. 지금 그 예후가 좋지 못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인플레가 잡히는 거야 안 잡히는 거야가 모두가 보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죠. 물론 여기서는 제 의견인데 연준이 계속 틀려왔죠. 따라서 저는 연준이 또 한 번 틀리고 나스닥이 나락으로 가는 그날이 저점 아니면 저점 부근이 아닌가, 그때 분할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아무리 러우 전쟁이 종식이 된다고 해도 그 종식과 함께 오는 반등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결국은 CPI가 진정이 되고 연준이 이것을 예측해서 신뢰라는 게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닥 잡고 진짜 지금 초저가에 있는 증시에 제대로 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지금 말한 것까지가 제가 보는 시황. 자, 그리고 지금 남해학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최초에 남해학에 대해서 언급한 게 이날이죠. 음봉 나온 날. 그리고 쭉쭉 오르다가 밀렸어요. 자, 장은 이때도 좋지 않았고 이때도 좋지 않았죠.
자, 그리고 고점으로 보면은, 자, 최고 17,000원. 35%가 밀려있는 게 현재 주가 수준이고, 보통 여러분 지수가 10%가 밀리면, 자, 이런 개별주들은 20-30%씩 날아갑니다. 남약은 고점 대비로만 봐도 35% 정도 저는 양호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또 제가 얘기했던 요 정도 12,000원대 지점에서는 아예 빠진 것도 아니죠. 지금 시황에 이 정도는 그냥 나이스다. 존버를 하던 손절을 하던 일단 남들보다 덜 맞았다. 자,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지금 이 시황이라는 거, 서두에 중요하게 언급했던 거는 스윙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남해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종목에 대한 이야기예요. 올 전부 다. 그래서 저는 남해화학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지난주에 주변 지인들 10%대 선에서 손절시켰어요. 자, 지인들 손절은 원칙적으로 한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예수금의 30% 정도에서 15%로 반 줄였습니다. 절반 정도 거의 똔똔해서 정리했고요. 저한테 타격 없을 정도의 수량을 들고 있어요. 그럼 왜 들고 있느냐? 이렇게 시황이 좋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2분기 실적까지는 봐야 하지 않겠나. 거기까지는 끝을 보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만 비중이 컸기에 조금 줄인 거죠.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버틸만한 수준이면은 저와 같은 선택을 해도 되고, 1분 보유하는 것, 그리고 너무 많이 샀다. 몰빵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몰빵이 아니더라도 내가 좀 많이 산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이 시황을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일부 덜어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요. 또 남해학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뭐 다른 지수들이 워낙 개판이니까, 펀더먼털이 워낙 안 좋으니까, 좋았을 때는 남해가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거다.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홀딩 하는 게 좋겠지만, 추가로 물을 타는 거는 강렬하게 반대해 드릴게요. 그만큼 지금 시황이 스윙주를 상대하기에는 너무 좋지 못합니다. 역대급으로 좋지 못해요. 물타기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일단 남해학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럼 앞으로를 얘기한다면 밀과 사료주 얘들에 비해서 비료는 거의 오르지도 않았죠. 밀, 사료와 마찬가지로 현재 시황에 인버스적인 성향이 있음에도 초기에 오르고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으나 바닥을 찍고 식량 문제를 원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략을 하기 시작하면, 저는 농기계 부분 그리고 비료가 크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보유하고 있는 근거의 하나고요. 또한 보면은 이미 그 바닥을 찍고 식량이든 뭐든 이제 농업 부분에 대해 새로 시작하는 부분에서 수요가 이미 거대하죠. 그리고 이미 찍힌 영업이익이 역대급이에요. 또 2분기도 지금 시황과 무관하게 좋을 거란 말이죠. 거기서 한번 터질 수가 있고, 또한 최근에 석유기업 엑소모빌이라든지 혹은 뭐 국가로 보면 사우디 잭팟 터지고 있죠. 석유 정제 관련해서. 남해역은 석유 정제 매출이 10%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비료도 터지고 석유 정제 매출도 터지는데 주가가 왜 이 모양이냐. 아무리 시황이 좋지 못해도 그런 의구심이 있죠. 저는 사실 고점 놀이를 하거나 고점에서 어느 정도 아무리 시황이 이래도, 물론 시황이 역대급으로 지금 터져 나가는 중이긴 해요. 어떤 주식도 보통은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진짜 뭐 계좌주 테마주들도 아니면. 그래서 이 정도구나, 아니면 지금
그래도 14,000원대는 유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주가가 참 아이러니하죠. 장이 여러분들이 평생 경험하지 못할 만큼 빠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위에서 언급했지만 고점에서 봐도 30%, 35%면 저는 선방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주식은 그냥 반토막부터 시작이죠. 물론 요 위치 12,000원대 산 분들은 좋아요. 좋다고 하셔도 되는. 평단가가 낮으면 운용의 폭이 넓죠. 여기서 시원하게 손절할 수도 있고 버티더라도 하락폭이 작으니까. 자, 그러면 남해가 지수라는 이런 시황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지옥으로 가기 전에 실적이 나오고도 왜 얘가 내려갔나. 사실 실적 기대감이 우리는 굉장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이후에 남해화학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을 발견한 거는 남해화학이 주가 부양의 의지가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자, 농협의 자회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세미 공기업이죠. 자, 근데 설정은 이렇게 돼 있어도 좋은데 과연 얘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농협 자회사 세미 공기업이라고 해서 마인드가 이렇게 세미 공기업으로 가면 엉망인 거예요. 이 뭘로 추정할 수 있냐면, 처음에 우리가 기대하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나서 IR이나 회사 차원에서 이 서프라이즈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어요. 당일날 그 다음날까지도 HTS에 기사 한 줄이 안 떴어요. 그 거대한 서프라이즈 기사에 전혀 대응이 없었다. 이게 저는 얘네들이 세미 공기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 08년도 당시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제대로 된 비료 회사, 테마 회사가 적었죠. 지금은 기술력도 있고 싼 시총에 같은 테마의 타 종목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관심이 분산되지 않았나. 근데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지금 이 밀, 사료, 비료 중에 비료 관련 종목 테마들 전체가 비슷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 중에 남해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서프라이즈였던 거고, 근데 주가가 똑같이 갔어요. 이상하다는 거죠. 아무리 이런 장이라도 소폭 오르거나 고가 정도 최소 14,000원 선은 유지하지 않았어야 됐나.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세력이 과도하게 한번 누르고 보내려나, 그런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좀 어떻게 볼 건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되는 그 시점 이후에 테마 섹터로서 여기 있는 농기계주가 달리는데 만약에 비료가 안 간다, 그러면 그때는 손절할 생각이에요. 물론 그 시점 전까지 혹은 그 전에 2분기 실적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러우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러시아에 계속 이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갑자기 급종결보다는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물론 익절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리고 러우 사태가 끝나고 농기계주도 움직이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일어났는데 남해화학이 고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그건 제가 제기한 첫 번째 리스크, 공기업화, 남해화학의 공기업 마인드. 그러면 08년이고 뭐고 그냥 소외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이제 시장에서 남북 경협주, 원툴주로 시장에서 읽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정권과 상관없이, 지금 미국 민주당 정부잖아요. 민주당 정부 하에서 남북 경협은 똥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핵 문제에 관해서 무지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남해학을 가지고 남해학이 떨어진다든지 질질질질 횡보를 하고 있는데
남부 경협까지 보겠다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이 뭐 이걸 사라 마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는 의견을 기초로 본인들이 판단을 하세요. 뭐 또 이러다가 비료만 부각돼서 러우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바람 타고 쭉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시장과 더불어 지금처럼 시장과 더불어 빠지거나 시장과 더불어 약간 오르거나, 그리고 지금처럼 시장 대비 선방하는 방어주가 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한 번에 큰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 연준이 또 틀린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가 바닥에서 가까운 시점, 분할 매수를 아니하지 할 수 없는 굉장히 매력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개별주로 남해화학은 지수 대비 방어적 기능은 있다. 하지만 러우 전쟁이 끝나고 폭등할지도 모르고 또 질질 끌다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제가 볼 땐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왜냐면 뭐 TYM 같은 종목들, 농기계나 비료가 이슈가 될 확률이 높죠. 러우 전쟁이 끝난다면. 지금 현재 인버스성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투자자들 여러분들 개별 재무적 컨디션에 따라서 여유가 있으면 추가 하락을 감안하고도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2분기까지 볼 가치는 있다. 그리고 본인은 절반 정도 지금 시황이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얘가 너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절반 정도 비중을 줄였지만 저 본인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 지인들은 시황에 따라서 지지난주에 손절을 했다. 손절을 권유했다. 자, 이상입니다. 자, 지금 장이 매우 어려운데 또 주식이 영원히 빠지라는 법은 없어요. 지금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 뭐 냉정하게 선택을 해야 될 때예요. 예를 들어서 러우 전쟁이 끝나거나 뭐 연준의 예상이 맞아 들어가거나 할 때, 그때 올라갈 종목들을 선별하고, 지금 이 올라갈 시절에 있는 종목들군에서 많이 벗어난 자신의 보유 종목들은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해화학은 그 어중간한 상황이고, 일단은 러우 전쟁 이후에 호재는 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조만간 뭐 크기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방송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끝.